This conference will now be recorded. 이번 GMAX 스타 모듈 웨비나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제목으로는 GMAX 스타 모듈을 이용한 고출력 레이저 광학계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데, 실제 이제 고출력 레이저 광학계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타 모듈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웨비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타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메카니컬을 이용한 FEA 분석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GMAX 스타 모듈에 이제 입혀서 이제 실제 광학계 설계에 관한 구조 및 열을 해석하는 형식까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 모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스타 모듈 소개에 앞서 스탑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탑 아날리시스란 이제 스트럭처, 터멀, 옵티컬, 퍼포먼스 분석, 즉 이제 구조, 온도, 광학, 성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제 스탑 아날리시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GMAX에서 이렇게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특히나 이 시퀀셜 모드에서 이, 이 TCE라는 파라미터란이 있고, 이 TCE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온도 분석 관련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TCE란 이제 Thermal Coefficient of Expansion이라고 해가지고 열 팽창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이라고 해서 CTE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AX에서는 TCE라고 쓰여져 있고, 실제로 이 TCE를 기반으로 한 선형함수로 계산을 해서 이제 열에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TCE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몇 가지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입력된 온도는 광학계 전체에 균일하게 온도가 입력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이제 더블 렌즈 광원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쏜다라고 이렇게 광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다 보이는 빨간색 포인트와 여기 있는 노란색 포인트, 이 각각 포인트에 대해서 모든 온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TCE 기반 계산의 한계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TC 기반으로 하는 선형함수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시스템의 템퍼처 이제 그레디언트, 즉 온도 구배로 발생될 수 있는 성능 저하를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광기구 시스템의 구조 및 열로 인한 형상의 해석이 불가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제 실제 광학 시스템에서 형상 변형에 대해서 이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방식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기능 자체가 스타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타 모듈이란 무엇이냐? 스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 GMAX 옵틱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 스타 모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광학 설계에 대한 구조 및 열적 부하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EA, Finite Element Analysis라고 하는 유한 요소 분석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스탑,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럭처, Thermal, Optical Performance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FEA 유한 요소 분석 관련해서 가지고는 이제 실제로 NCS 측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메카니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NCS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FEA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FEA 데이터 세트를 만드신 이후에 이제 스타 모듈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옵틱 스튜디오에서 결과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 모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옵틱 스튜디오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용 분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진행할 이런 고출력 레이저와 같이 이제 고출력 광원에 대해서 이제 고출력 광원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 이제 성능 저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외부 영향에 의한 예를 들어서 외부 온도에 의해서 카메라 성능이 저하된다거나 혹은 이제 인공위성과 같은 이제 외부 그 우주 만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메카니컬을 이용해서 FEA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 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이 과정에 앞서 이제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할 과정 자체에서는 이제 Gmax에서 하이파워 이제 레이저를 좀 이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Gmax에서 간단하게 단일 렌즈를 이용한 광학기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넌시퀀셜로 넘겨서 흡수 플럭스 데이터를 추출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흡수 플럭스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이 플럭스 데이터를 메카니컬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온도 분석, 그 온도 분석을 토대로 이제 구조 분석을 진행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스타 모듈에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의 파일로 바꾼 이후에 스타 모듈 데이터에 입력을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Gmax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단일 렌즈의 광학기를 먼저 구상을 할 거고요.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 광학기를 불러올 거고요. 이 광학기에서 넌시퀀셜 모드로 변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렌즈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양을 추출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썬 API를 통해서 이 플럭스 값 자체를 이제 메카니컬에 넣을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파일을 이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파일 자체를 이제 메카니컬 워크벤치 구성에 있어서 이제 파일을 입력한 다음에 온도 분석 그리고 이제 구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분석을 진행된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스타 파일에 입력을 스타 모듈에 입력될 수 있는 파일로 추출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Gmax에서 이제 FE 데이터를 피팅을 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Gmax에서 이제 그 스타 모듈 파일로 추출된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스팟 사이즈나 혹은 레이저 광학계 같은 POP 결과물에서 이와 같이 결과물을 변화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Gmax에서 광학계를 불러와가지고 다시 켜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간단하게 제가 단일 렌즈 예제 형식으로 하나를 이제 먼저 만들어 왔는데요.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은 광학계이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건 보여드리지 않고 이러한 광학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넌시퀀셜 모드로 이제 추출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광학계에서 이제 넌시퀀셜 모드로 변환하는 방식 자체는 이제 파일 탭에서 이제 Convert to NSC 그룹을 통해서 쉽게 시퀀셜 모드에서 만든 광학계를 넌시퀀셜 모드로 넘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넌시퀀셜 모드에서 넘긴 광학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방금 전 시퀀셜 모드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넘긴 이후에 저희 쪽은 실질적으로 이 렌즈에 흡수되는 내용을 좀 볼 거기 때문에 레이아웃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렌즈에 흡수되는 이 플럭스 값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 디텍터 볼륨을 통해서 이 렌즈를 아우르는 이 디텍터 자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렌즈 자체도 하나의 디텍터로 좀 사용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텍터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탠다드 렌즈의 타입을 보시면은 오브젝트 is 디텍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스탠다드 렌즈의 표면 자체를 픽셀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오는 이 플럭스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레이트레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디텍터 뷰를 통해서 보셨을 경우 show incident flux를 볼 수 있지만 observed flux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흡수된 플럭스 값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값 자체를 저희가 텍스트 파일로 추출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또한 저희가 만일 이 디텍터 창에서 텍스처 보실 경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지정을 했던 이 오브젝트 디텍터에 대한 결과물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터, 즉 이 스탠다드 렌즈에 대한 레졸루션, 즉 샘플 픽셀 개수나 이런 픽셀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 렌즈에서 드로우를 보시면은 얘 드로우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이 드로우 레졸루션에 의해서 이 픽셀 개수가 지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레이트레이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흡수된 내용 자체는 확인을 했는데 이걸 다시 메카니컬 소프트웨어에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수 있는 파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Gmax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파이썬 API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파이썬 API를 미리 받아놨는데 나중에 이 파이썬 API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다 이 Gmax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랑 함께 실제 다운로드 파일도 같이 저쪽 회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 추출을 위해서는 이제 파일 탭에서 죄송합니다. 이 프로그래밍 탭에서 지금 이제 인터랙티브 익스텐션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실제 지금 켜 있는 이제 API와 연동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파이썬 파일을 열어주신 다음에 런을 하게 되면은 커넥티드로 바뀌면서 실제로 이와 같이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실제 오브젝트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저희가 방금 추출했던 레이트레이스 과정 다시 한번 진행을 해서 그 결과물을 추출해내는 형식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먼저 받아놨던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추출이 진행이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 옵틱 스튜디오가 저장돼 있던 위치에 이런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사실 제가 미리 저장했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저장이 되고요. 지금 이어 보시는 것 같이 디텍터 렉탱글, 4번 렉탱글, 2번 볼륨,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까지 총 3가지의 디텍터에 대해서 결과물 추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메카니컬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메카니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메카닉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켜서 진행하기 전에 워크벤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 과정을 먼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메카니컬 워크벤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추출한 파일을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 익스터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셋업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미리 받았던, 사실 여기서는 디텍터 렉탱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볼륨이랑 그리고 아까 디텍터 오브젝트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각각 디텍터에 대해서 순서대로 Y 코디네이션, X 코디네이션, Y 코디네이션, Z 코디네이션, 그리고 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힛 제너레이션. 다만 이때 단위는 모두 밀리미터 단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단위 자체는 저희가 GMAX에서 광학계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선택된 유닛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에 대한 내용 자체도 X, Y, Z 코디네이션의 heat flux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할 내용으로는 이제 온도 분석이 먼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구조 분석, 스태틱 스트럭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워크벤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지오메트리 이 부분에는 저희가 만들었던 과학에 대한 CAD 파일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뭐 CAD 파일 지금 따로 따로 저장을 해놨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과정에 있어서 CAD 파일도 따로 지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과학에 대한 CAD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까지 완성이 되고, 그 이외에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오브젝트에 대한 재질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빠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따로 이제 입력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실질적으로 메카니컬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 메카니컬에서 실제로 이제 분석하는 내용 자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간 관계상 시뮬레이션 실제로 돌려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입력하는 과정만 먼저 보여드리고 실제 입력되었던 시뮬레이션 파일 자체를 제가 열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메쉬 설정을 해줄 건데요. 메쉬 설정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0.5mm나 1mm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건 실제로 그에 맞는 메쉬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메쉬를 입력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쉬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분석 진행을 할 경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컨벡션,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열 전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컨벡션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전체 지오메트리, 그리고 이제 임포트 로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히트 플럭스, 그리고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히트 플럭스를 먼저 두 개 넣고, 그 다음에
히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넣으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입력했던 값에 대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분석한 면에 대해서 하면 입력이 되고 히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입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뭐 분석하는 레이저가 하이파워 레이저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실제로 써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 자체는 여기를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볼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멀 전체 템퍼처나 혹은 토탈 히트 프로덕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셔서 과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가장 기준이 되는 픽스드 서포트 값이 먼저 입력이 돼야 되고 사이드를 입력을 하고 이제 솔루션 부분에는 저희가 실제로 볼 데포메이션, 토탈 데포메이션 정도만 이렇게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나리시스 타임도 똑같이 40초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메카니컬 소프트에서 확인하는 형식으로는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 모드의 불러온 형식은 진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export to star라고 하는 이제 애드인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 애드인 프로그램 역시 GMX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거 기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워크벤치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이후에 ATC 스타 페이지, 이 ATC 스타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Manage Extensions 클릭하신 이후에 플러스를 눌러서 다운받은 파일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운받은 파일 자체는 이런 식의 export to star wbex라는 파일인데 이거 역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파이썬 파일과 같이 저쪽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다운받았던 링크와 함께 그 파일을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분석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실제 분석됐던 파일 자체를 제가 불러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파일 자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워크벤치 형식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다 진행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도 이미 시뮬레이션이 다 돌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바로 시뮬레이션 자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탈 힙플러스 자체도 이런 식으로 변형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포메이션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타트 렌즈 투 엑스포트 렌즈 투 스타 이게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스타 모드에 입력할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며 이 파일 자체는 아까
이 워크벤치, 이게 프로젝트 자체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서 이 유저 파일스에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포메이션과 템퍼처가 그리고 또 데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값 자체는 이제 여기 Gmax 시퀀셜 모드에서 보시면은 상단에 스타 모듈이라고 있고 이 스타에서 로드 FE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드 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어졌다고 가정되었던 이 파일 자체를 불러오게 되면은 데포메이션 경우에는 데포메이션 그리고 더멀 같은 경우에는 더멀 값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각각에 맞게 2번, 3번 서피스 그리고 온도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좌표나 이런 게 설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피팅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쪽에다 실제로 이제 피팅 자체를 좌표 자체를 옮겨서 피팅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지금 피팅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은 지금 바로 이제 스팟 사이즈 자체가 변형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스팟 사이즈 형식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팟 사이즈뿐만 아니라 이제 서머리나 스트럭처 서머리를 누르셨을 경우 스트럭처 변화가 있을 경우 서머 변화가 있었을 경우 없었을 경우 스트럭처 변화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대해서 각각 체크 해제를 하고 넣음으로써 실제 원본 파일 원본 내용이랑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온도가 혹은 데포메이션이 영향을 어느 정도 더 미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옵틱 스튜디오에 넣어서 결과물을 바뀌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스팟 다이어그램에서만 봤는데 스팟 다이어그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광학의 분석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도록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만든 광학계 자체에서도 이제 구조 혹은 이제 온도 분석 자체를 입력을 하여 이제 실질적인 광학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이제 스타 모듈 웨비나 자체는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혹시 이제 모듈 이번에 진행한 스타 모듈 웨비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확인 이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비나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웨비나 들으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